무조건 원산지 표시하고 함량 속이지 않고, 저희가 이 업계에서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곳에 오시면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색깔별로 다 보실 수 있고요. 구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꼭 실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놀러 오셔도 되고요. 실에 대한 거를 교류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셔도 저는 대환영입니다. 저희 연일섬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샤워쌤이 4개가 한 팩이거든요. 요 한 팩이랑 이런 꽃 같은 거로 이거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웰빙 파트너였는데 이름이 웰빙 샤워쌤이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뜰 수 있는 이 도안집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일섬유에서 기획 업무를 보고 있는 연규성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일섬유의 사명은 저희 사장님 성함에 그 연자랑 그리고 한 길을 쭉 가겠다, 정도를 걷겠다는 의미에서 일자를 써서 연일섬유로 제기됐습니다. 연일섬유 2.0 시대의 시작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요. 손뜨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옷을 입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취미의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취미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구입해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이 손뜨개 특성상 배워야 되잖아요. 실을 온라인으로만 사는 때 이 단점이라면은 보고 살 수가 없고, 색상도 각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이나 모니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요번에 이 동대문 근처에 매장을 크게 내면서 본사랑 서울 창고랑 매장이랑 합친 형태의 이제 메가스토어를 열었는데요. 강의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뜨개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제공해 드리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의 실들로만 채워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실이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 대리점이나 거래처에서 저희 실을 전부 다 진열하고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래, 우리가 직접 보여드리자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장에서 저희 전 품목을 겨울 거, 여름 거, 막나고 전부 다 공개하고, 손뜨개 공모전도 한 10회 정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끊겨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 상 받은 수상작들, 그리고 저희가 샘플로 만들었던 가방이나 이런 거를 모두 보실 수 있게 여기에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터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풍부하게 해드리자 하는 취지하에 요 매장을 열고 2.0 시대 개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뜨개 모임이라 이런데 장소가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여기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는 걸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스케줄이 나오면은 누구나 다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저희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색깔별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할인가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좀 더 저렴하게, 아무래도 발품을 팔으셨으니까 온라인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점이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매장에서 회원 관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 번씩 찾아오셔서 꼭 실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런 데가 있구나 둘러보는 선에서 그냥 놀러 오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실에 대한 거를 정보를 교류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교류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셔도 저는 대환영입니다. 연일섬유를 대표하는 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실로는 웰빙 수세미가 있어요. 2007년도에 출시한 이래로 저희 수세미를 전국적으로 알린 최초의 실이거든요. 저희 라인업에는 크림 수세미, 그리고 펄 수세미, 그리고 컬러풀 수세미 등등등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수세미 실이 처음 탄생한 비화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이제 모토이로라는 데서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는 데서 그 항균 스펀지안이라는 실을 수입해다 팔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크릴 실로 돼 있어서 세제 없이 설거지가 가능하다, 이런 타이틀로 실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설거지 문화 특성상 비누 거품이 없이 설거지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기도 많고 국물 요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수세미를 손뜨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존에 있는 게 날개사라는 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개사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날개가 좀 이렇게 필름처럼 두꺼워가지고
아무리 그 비누 거품을 내려 해도 굉장히 비누 세제를 많이 써야 되고 거품이 잘 안 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중 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웰빙 수세미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타업체들과 다른 게 뭐냐면 필름같이 약간 넓적한 털이 하나 있고 굉장히 가는 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털이 이게 서로 엉키면서 공기층을 형성해서 비누 거품을 더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작은 세제로, 적은 양의 세제로도 비누 거품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유명해지다 보니까 유사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실들은 이 날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폴리수세미 많이 사용하고 나면은 그 털들이 다 가라앉잖아요. 그 중국에서 오는 실들이나 이제 진짜 저렴한 제품들은 처음부터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품을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이게 가는 털이 많아서 풍성하기 때문에 뭔가 작품을 만들 때도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이제 조금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털 자체가 이렇게 다 누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이 털들을 잡아주는 실을 심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200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공장에서 갖고 있는 기계가 특이하기 때문인데, 요 심사가 되게 가늘어요. 가늘고 일정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손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수세미를 뜰 때 손이 아픈 이유가 심사가 약간 두껍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심사에 층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미세한 톱니 역할을 해서 이 손가락을 스치면서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심사가 고르게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에 여러 시행착오 끝에 최종 결과물이 이 웰빙 수세미입니다. 그래서 웰빙 수세미는 지금 2007년 개발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원사를 바꾸거나 뭐 생산 공장을 바꾸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기존의 수세미랑 다르게 편물 형태로 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품이 점점 잘 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웰빙 수세미에서 이제 그런 반짝이 수세미실에서 털이 빠지는 거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만족하고 쓸 수 있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런 편물 원단을 짜서 커팅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요 자체를 편물 형태로 요 크기에 맞게 짠 겁니다. 저희가 이게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친 결과 이 정도 크기에서 편물 작업을 할 때 용이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맑은 망처럼 돼 있는데, 이 망이 서로 엉키면서 공기층을 형성해 가지고 세제를 조금 쓰더라도 많은 거품을 낼 수 있게, 국내에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특허가 난 상태, 디자인 특허가 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특허 출원 중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웰빙 수세미랑 이 웰빙 샤워세미랑 같이 뜬 건데요. 이제 5월의 달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카네이션 같은 거 해서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웰빙 수세미랑 같이 혼합해서 작품을 만드는 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램스울 매종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램스울이 이제 콘사 형태로만 유통이 돼서 램스울을 뜨시다가 또 같은 로트를 찾으시려면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존의 램스울은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남은 기편사를 가지고 팔게 되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극복하고자 그 콘사 자체를, 램스울 자체를 따로 생산을 직접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로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시고 여태까지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면사라고 하죠. 그 소프트 베베로 처음 수면사의 그 유행을 선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소프트 베베, 붐붐, 붐붐 종류고, 모찔라, 그 모찔라 12 그게 있고요. 그리고 종이 라피아실로 많이 알려진 미도리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도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너무 많은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일단 실은 그러니까 이제 계절을 앞서가는, 모든 패션 업계가 그렇겠지만 저희도 계절을 조금 앞서가야 돼요. 봄에 벌써 이제 올 겨울에 유행할 것을 예상을 하고, 처음에는 기존에 이제 있는 소재들이나 이런 거에 보완할 점을 보든지,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 지난해에 원했던 것들이 이제 시장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새로운 원사라든지 새로운 종류의 실이 나왔다든지 그런 거를 여러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받고, 그리고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저희에 대한 거래를 하는, 그 오랫동안 거래하던 터키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대만이라는 데 거래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샘플들이 나왔다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그거를 그대로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니터들의 취향에 맞게 거의 재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섬유 산업이 조금 낙후되다 보니까 가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을 꼰다든지 뭐 짠다든지 하는 그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생산할 수 있는 터키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요, OEM 방식으로 원사를 받아서 그 염색, 그다음에 포장까지 다 해서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그냥 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 OEM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기획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일 섬유에서 판매되는 실은 뭐 전 세계 어디에서 딱 연일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요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으니까 이런 꼬임에 이런 성분을 가진 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벤더사를 찾아가지고 의뢰를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했을 당시 때는 이제 해외 쪽으로 의뢰를 하는 거죠. 옷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소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품은 사실 그렇게 소재 자체가를 따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색상. 그 두 번째는 실의 굵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방을 만들다면은 가방을 만들고 나서 너무 흐물거리거나 그리고 또 너무 또 빳빳하거나 이런 거가 그 가방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가방 만드는 실입니다 라고 나왔으면 저희는 요즘에 이걸로는 이러한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근데 그렇게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게 호불호가 조금 나눠서 잘 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안 되면 완전 쪽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면은 그래도 주요 매니아층은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칠라 실을 개발했듯이 모칠라를 위해서 태어난 실이다 하면은 모칠라와 비슷한 느낌을 내는 가방들에서는 그 수요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을 만드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해외 무슨 컬렉션 같은 데 보면은 유행하는 가방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로 이런 가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요즘은 실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방실이면 가방실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 판매되고 있는 모칠라를 말씀을 드리자면, 모칠라는 처음에 이제 모칠라 가방을 뜨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실이라고 판매를 했어요. 그때 마케팅을 하고 모칠라를 이제 써보셨던 분들이 이거 모칠라뿐만 아니라 다른 소품에도, 다른 가방에도 이 정도 느낌이면 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응용이 돼서 많이 알려져서 이제 소비자가 더 몰리는 게 됐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저희가 요번에 여름 신상품을 개발한 몰디브란 실인데요. 기존의 반짝이 실은 아무래도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색깔도 원색 위주다 보니까 젊은 층은 많이 외면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글리터얀이 해외에서는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옷으로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일단 옷보다는 소품 위주로 한번 집중을 해서 먼저 소개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반짝이는 거를 좀 줄이고 그 원사 색깔을 되게 요즘에 맞게 파스텔 느낌 쪽이 나게 그런 식으로 채도를 조금 낮추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실로 이제 만든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이 그래도 이제 화면에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진이나 이런 게 하면은 반짝이 느낌이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거나 뭐 해변이나 이런 데서 햇빛이 비치면은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키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은은한 반짝임입니다. 물론 수세미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수세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수세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이 되고 나니까 그 종이 라피아 실인 미도리, 그리고 모칠라는 스테디셀로 나오고, 그리고 소프트 퍼피가 작년부터 많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기본실이라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사 함률이 바뀌었어요. 지금 나오는 거는 면이 60%고요. 아크릴 40%라서 예전에 있던 것보다 면 함량이 더 높아지고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이. 가장 기본적인 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코바늘로 제작하고 싶다? 근데 무슨 실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잡으시는 게 소프트 퍼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작년 여름에 나왔던 실인데, 작년 여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알려진 실인데,
네, 이 가방은 엘라스트링 제품으로 만든 가방인데요. 엘라스트링은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엘라는 이게 탄성 있는 걸 나타내고요. 스트링은 줄, 선을 나타내서 탄성 있는 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방은 폴리아마이드로 만들어져 가지고 실 자체가 물에 젖거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하거든요. 이 엘라스트링으로 만든 가방은 여름에 해변가에서 비치백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바구니 같은 네트백 요즘에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걸로 해도 아주 안성맞춤이고요. 특히 이게 젖은 것들,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넣어도 물 빠짐이 좋고 하니까 이 가방이 젖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엘라스틴으로 비치백이나 네트백 이런 걸 만드신다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요게 그 기존에 있던 폭시실보다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나온 건데 이게 페이크 퍼의 일종이긴 한데 이게 기존의 폭시보다 더 실이 이 털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이 두께가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폭시실보다 더 털이 기니까 부드럽고요. 거의 이 인조 모피가 아니라 자연 모피인 것처럼, 자연의 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거를 따로 해놓으면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의 느낌이 나는 실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생각보다 서울 쪽에서는 많이 안 나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폭시보다 떤 거가 더 이렇게 털이 풍성한 느낌이 나거든요. 더 부드럽고 터치감이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걸로 이제 인형 비슷하게 아이들 가방을 만든 건데 털 있는 곰인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애니멀 실로 하면 정말 곰인형 같은 이제 왕구점에서 파는 그런 곰인형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니터스 컴퍼니의 대표 연규중입니다. 그리고 연일섬유의 총괄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 중인 과정에 있는데요. 니터스 컴퍼니 플랫폼은 기존에 뜨개질 시장에 없던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도안이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전방위적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니터스 컴퍼니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조금 기존에 뜨개실에 없었던 제품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유니크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크한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도안이나 관련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자체 작가분들, 디자이너분들을 통해서 같이 창작하고 도안도 구성하고 이렇게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플랫폼 자체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어떤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린 공간으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의견과 생각 이런 작품들에 대한 뭐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제품화하는 과정을 위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정 어떤 회사나 어떤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니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고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운영을 위하고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모시는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뭐 린넨이나 뭐 다양한 천연 섬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시 자체를 뜨개실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근데 모시 요 제품을 저희가 제품화하게 된 이유는 자연 섬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을 많이 좀 개선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집중하게 됐고요. 뭐 흡습성이나 발수성 같은 것들도 좋고, 또 제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광택이라던가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하게 되었고, 보통 모시하면 옷을 많이 떠올리시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은 의류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의류용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g 이상의 볼륨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소품이든 또 옷이든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품의 어떤 성격과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120g 정도의 양을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제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품 자체에 공개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쓸 수 있는 제품, 뭐 가을에 쓸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모아서 도안집을 만들다거나 그 도안집을 기초해서 패키지를 개발한다거나, 작가분들은 기존의 연일 디자인 랩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함께 했던 분들이고 저도 연일에서부터 함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능력이나 도안을 구성하는 능력들이 뛰어나세요. 여러 권 책들을 기획하고 구성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지원도 해드리고 또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연일 디자인 랩은 과거 2017년도에 사실 연일 디자이너스라는 전신이거든요. 지금 현재 연일 디자인 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랩은 연일 제품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전문 프로 니터분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도안집을 구성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실제 개별적으로 도안집을 만들고자 하는 니터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관련 전문 출판사 통해서 연일 제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도안집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향을 가지신 니터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원은 월 정기적으로 일정 수량을 원하시는 제품은 어떤 거든 일정 수량만큼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신규 제품이 나오면 신규 제품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또 지원을 해드리고, 뭐 패키지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함께 뜨기라던가 이런 개인적인 이벤트를 열기 위한 과정에서도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상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모든 뭐 패션업계가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예측이 조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근데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참고하는 데이터가 실쪽이다 보니까, 서민 쪽이다 보니까 패션업계를 동향을 많이 참고를 하긴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 기성품보다는 자기가 만든 옷이라든지 자기가 뭐 리폼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틱톡이라든지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자기가 옷을 만들었다는 거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겨울 쪽은 소품보다는 옷으로 가지 않을까. 스웨터나 뭐 이런 거나 뭐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내가 만들었다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런 쪽의 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계에서 한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이 거의 초창기에 개업을 했을 때랑 어려운 상태가 비슷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어느 정도 판매량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계산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저희 실이 온라인몰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먼저 해서 어느 정도 교류의 장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약간의 바이럴 효과도 누리려고 한 것도 있고요. 여기를 열므로 인해서 기존에 지방이나 아니면 온라인 업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매를 또 할 수 있는 장소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거래처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상담하러 와주시면 저희한테 환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 코스맥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의 모든 화장품이 코스맥스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의 브랜드를 해서 생산하는데, 저희도 이제 도매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실을 한번 자기 브랜드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대체 생산을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적으로 뭐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걸로도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대환영입니다. 저희 손뜨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면, 일단 이거는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인데,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원산지 표시 그리고 원료 함량을 속이는 거, 이게 가장 크죠. 이제 업체들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2세들도 나오고 다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했다고는 좀 힘들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이 팔리니까,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원료 함량을 좀 비중을 속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단점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울 70%를 들어갔다고 함량을 속였어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실들은 그렇게
되는 실들이 없거든요. 그냥 10% 20%인데 소비자들은 딱 만져보고 울칠십 들어온 것보다 중국실이 더 좋네? 그러면서 중국실로 갈 확률이 있다면서 더 싸니까. 사실은 진짜 울칠십이 들어가고 좋은 실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울칠십이어봤자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울이 아닌데도 100% 울이라고 해놓고 또 함량을 속여놓으면 싸구려 실을 가져도 별 차이 없네. 왜 그럼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이걸 사나? 좋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안 좋은 실도 가성비로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죠. 원산지를 속이고 뭐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제가 여기 와서는 제가 거의 다 기획을 하고 띠지를 만들고 라벨을 만들고 하니까 함량을 줄이거나 하는 건 없는데요. 무조건 원산지 표시하고 함량 속이지 않고 그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터들과 그리고 소비자들과 소통을 더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아날로그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손뜨개는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이나 이런 프로세스 등은 디지털화로 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날로그적으로 보다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에 오프라인 체험장을 냈고요. 니터들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연 것이고요. 좀 더 많은 니터들이 저의 이 스토어를 찾아주셔서 교류의 장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